안녕하세요, 빌리온입니다. 지난 몇 편의 영상을 통해 금융위기 템플릿 부채 사이클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과거 부채 위기의 역사를 통해 실제 부채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부채 위기를 두 번 겪었는데요. 한 번은 1929년 대공황 때이고 다른 한 번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1929년 대공황 때의 부채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공황은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공부했던 디플레이션형 디레버리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1920년부터 21년까지의 침체 이후 미국 경제는 아주 빠른 기술주도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라디오라는 신기술도 등장하면서 모든 신문들이 기술 혁신에 대한 기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점점 넓게 퍼지고 있었죠. 부채 사이클 초기 국면인 1923년부터 1926년까지의 버블 이전 시기에는 대부분의 부채가 생산성 향상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적정한 부채 증가세와 함께 소득이 아주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서서히 자산 버블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완화 정책에 힘입어 경제 성장은 가속화됩니다. 1928년 하반기 산업 생산은 10% 가까이 증가하고 자동차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1927년과 1928년 사이 주가가 거의 2배나 오르자 주식의 신용거래가 늘게 되고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가격으로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했죠. 신규 매수자들이 주식시장에 넘쳐났고 그중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초보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버블의 징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최악의 부채 버블은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이 아니라 부채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 당시 중앙은행은 부채의 성장을 용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만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죠. 1928년 연준은 사람들의 투기성 신용 확대를 막기 위해 돌연 통화 긴축 정책에 돌입하게 됩니다. 7월까지 금리를 3.5%에서 5%로 올리고 이듬해인 1929년에는 6%까지 올리게 됩니다. 결국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은 연준의 긴축 정책에 의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1929년 9월 3일 다우지수는 381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며 고점을 만들었고 이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주식시장의 버블을 붕괴시키는 주범은 특정 사건이나 충격이 아니라 연준의 긴축 정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더 이상 레버리지 비율을 올릴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연준이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 더 이상 레버리지 비율을 올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멈추고 주식시장은 하락 반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29년 9월에 시작된 버블 붕괴는 11월 중순까지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하락하고 약 3년에 걸쳐 주식시장은 무려 89%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연준의 유동성 공급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회는 긴급은행법을 통과시키고 연준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도록 하여 은행들에게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서 길었던 공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 본위제 포기, 통화 발행, 예금자 보호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 조치였지만 이는 취임 후 처음 6개월 동안 쏟아져 나올 정책 중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주 파격적인 정도로 대담한 정부 지출 계획이 발표되자 투자자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신뢰가 생겼으며 경제에 튼튼한 발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무차별적인 신용 투기와 연준의 긴축 정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 우리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 아는 것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빌리온 스쿨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것을 배워놓으시면 앞으로 평생 투자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008년 금융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빌리온이었습니다.